대구 아파트 시장 판상형이 좋을까? 타워형이 좋을까? 대체 왜 사람들은 이걸 두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가질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여러분들의 삶과 자산의 가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어느 쪽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까요? 과연 이 타입의 차이가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줄까?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이 두 가지 스타일의 차이점을 재밌게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아파트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젊은이의 재테크 이야기 람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판상형과 타워형을 알아볼 건데요. 상상해보세요. 새로 장만한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대구의 멋진 스카이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앞에 이웃집 거실이 딱 맞습니다. 혹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층을 살고 있는데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나의 채광을 다 가로막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들어본 적이라도 있으신가요? 근데 이것이 타워형과 판상형의 현실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에 반하는 큰 장점들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판상형 아파트랑 타워형 아파트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마치 반듯한 책상과 독특한 디자인의 테이블을 비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양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지만 결국 둘 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판상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판상형 아파트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거실 기준으로 각 방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아파트입니다. 외부는 상대적으로 타워형에 비해서 무난한 것으로 보여지죠. 이 스타일의 아파트는 대부분의 세대가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설계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채광은 모두 남향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설계가 이루어지고요. 채광량이 때문에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통풍은 맞바람이라고 하죠. 주방 쪽 문을 열었을 때 정말 강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문을 열 수도 없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체감과 통풍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체감과 통풍이 없어서 모퉁이에 습한 곰팡이가 나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요. 반면 거실 타워형은 거실의 향과 각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반듯한 직사각형이 아니라 집에 복도도 있고 거실과 안방 정도가 같은 향을 바라보곤 합니다. 자녀들은 안방과 거리가 좀 있어서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타워형도 통풍이 잘 안 된다고 생각들 하시지만 생각보다 잘 됩니다. 사진 보시면 판상형보다는 약하겠지만 안쪽 방문을 열고요. 거실 문을 열면은 정말 강한 바람이 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주상복합에 많이 활용되어서 과거에는 고급 아파트에 많이 들어갔었고요. 현재는 판상형보다 좀 더 많은 세대수 확보를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건축이나 신규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들이 좀 더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소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판상, 타워만 알고 싶으신 게 아니시겠죠? 과연 이 타입의 차이가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줄까?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파트마다 너무나 상이하고 단순히 타입만으로는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청약 경쟁률이나 시장 매물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판상형이 조금 더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취향 차이도 있고요. 결국 시세를 가르는 가장 큰 특징은 시장 상황과 입지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판상형은 상대적으로 조망이 우수하지만 타워형의 경우 세대 간 간섭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떤 층이고 어떤 동인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상복합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타워형이 주를 이루는 아파트에는 편의시설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또한 고층으로 갈수록 아파트에선 경험할 수 없는 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고 여러분의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확인해서 아파트를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타워형은 보통 더 많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고 밀집도가 높아서 헬스장, 카페, 심지어는 옥상 정원까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밀집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웃도 많고 조망 간섭도 적지 않겠죠. 특히 아파트 엘리베이터 때문에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의 구조나 특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반면에 판상형 아파트는 편안한 느낌을 상대적으로 주고 있죠. 보통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동간 간격이 좀 더 넓고요. 따라서 그 사이에 넓은 녹지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사생활도 훨씬 더 잘 보장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최신 타워형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시설, 편의 시설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판상형이 주를 이루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많은 경우가 많죠. 면적당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즉 같은 1000세대라도 판상형을 주를 이룬 아파트와 타워형이 주를 이룬 주상복합은 그 전체 부지 면적의 차이가 꽤나 크거든요. 판상형이 훨씬 더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가 좀 더 수월할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판상형은 채광이 좋고 넓은 단지 내 조경을 가졌으며 통풍이 잘 되고 상대적으로 동간 간섭이 적고요. 타워형은 편의시설이 뛰어나고 방길이 간섭도 좋고요. 각 방들의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조망을 제공합니다. 물론 동간 혹은 세대 간 간섭이 있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가치를 더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길게 판상, 타워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부동산 입지와 시장 상황이 더욱더 중요하니까 아파트를 고를 때는 판상, 타워보다는 입지를 더 따져서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게 장기적인 가치 상승 관점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아파트가 더 좋으신지 댓글로 꼭 한번 알려주세요. 혹시나 제가 말씀 못 드린 판상, 타워형의 장단점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대구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